달콤합니다. 월급의 달콤함은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같이 옛날에 같이 직장을 동료했던 친구를 만났어요. 딱 나 얼굴을 딱 보자마자 한 얘기, 어떤 날은 한 테이블도 못 받았어요. 그만큼 경제가 엉망진창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크진 않습니다. 짧은 얼굴인데도 고정적으로 월급이 딱 나오는 것들이 네, 안녕하십니까. 정수영입니다. 남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경제에 대한 책들을 여러 편 써서 그 경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특히 돈에 관련된 특징들이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 얘기를 갖다 너무 깊지 않고 가벼운 얘기들로 오늘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월급은 달콤합니다. 월급의 달콤함은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사실은 이제 부산에 갔다가 같이 옛날에 같이 직장을 동료했던 친구를 만났어요. 동료했던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지금 식당을 해요. 정육식당을 이렇게 식당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딱 나 얼굴을 딱 보자마자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형님 죽겠습니다. 부산이니까 어떤 날은 한 테이블도 못 받았대요. 그만큼 경제가 엉망진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사를 해서 자기 생계를 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내 스스로 좀 약간 안도되는 거. 그래도 내가 교수가 돼서, 사실 교수가 크진 않습니다. 짧은 얼굴인데도 고정적으로 월급이 딱 나오는 것들이 진짜 요즘 춥잖아요. 경제 한파. 이렇게 추운 시기에는 진짜 튼튼한 울타리. 직장 생활 지금 하고 계신 분이나 그러면 그게 얼마나 튼튼한지 밖에 나오면 이 경제 한파 어마어마하다는 걸 그 친구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나와서 실제로 월급이 아니라 다른 생계수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무슨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런 영상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 노예들이 프리랜서가 노예가 있고 소속되어 있는 노예가 있는데, 우리가 신분적 관점에 보면 프리랜서 노예들은 밖에서 자기 스스로 생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노예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노예들이 최고 노예였대요. 왜냐하면 거기에 소속되어만 있으면 밥 세 끼 다 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노예가 지금 현대로 보면 직장에서 정규직이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주는 자유로움이라든가 인간적인 삶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들 없지만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사는 것이 급급해야 될 시기에는 월급이 주는 그 울타리가 진짜 크다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참 우리 워라밸 막 이런 얘기하고 그 삶의 질에 대한 부분들 막 얘기하고 하면서 직장 생활에서의 생활에 대한 것들을 폄하하는 얘기들이 많이 퍼져나갔는데, 만약에 경제가 진짜 심각하게 어렵고 한다고 그러면 그런 시기에는 사실은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노예라 모습이 되다 하더라도 오히려 직장 내 그 울타리가 훨씬 더 따뜻하다는 거, 그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걸 요즘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자의 삶으로, 근로자의 삶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 삶이 요즘 따뜻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스스로 받아들여야 될 숙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퍼스트 잡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컨 잡이 있고 퍼스트 잡인데, 퍼스트 잡에 주던 경력이 있을 때 받았던 월급과 세컨드로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월급의 차이는 지금 거의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 솔직하게 교수 월급이 30%밖에 안 돼요. 저 임원으로 있을 때 30%밖에 안 돼요. 한 34%, 35%, 40%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요즘 감지덕지예요. 너무 생활하기 편한 것 같아요. 특히 퇴직 이후에 기본적으로 저는 어쩌면 소비 다이어트를 이미 했잖아요. 생활의 다이어트를 이미 해버려서 5년 동안에 아예 다이어트가 확실하게 돼서 5년 동안에 고정적인 월급 없이 내 통장에 있는 걸 갖다 뺐을 때 그 아까움을 느껴서 해봐가지고 다달이 꽂혀가지고 다달이 있는 걸 딱 쓰고 끝내고 하는 것들이 너무 편해요. 이미 다이어트가 다 돼 있다는 것들을 뼈저리게 느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급이 50%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세컨드 잡을 잡았을 때 50%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생활한다고 그러면 내가 진짜 어떻게 생활해? 괜찮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이제 50세 정도 넘어가면 50대 정도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던 게 제일 많이 들어갈 때 언제냐면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가 되는데 그 정도 되면 이제 애들이 대학교를 가고 사회생활을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아이들한테 그렇게 많은 교육비들로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월급을 작게 받더라도 그 월급을 저축은 못하지만 그걸로 생활하게 되는 충분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퇴직할 때쯤에 퍼스트 세컨 잡 퇴직할 때쯤에 그때 자산을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들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했잖아요. 자기가 마지막 받은 연봉에 곱하기 10 만약에 5천만 원씩을 받았으면 곱하기 5억의 자산이 있어야 되고 1억씩을 받았던 사람이면 10억의 자산 2억씩 받았다면 20억의 자산이 있으면 거기다 놓고 월급이 절반을 깎이는 생활을 세컨드 잡을 하더라도 생활 수준의 만족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가지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예전 같으면 임금 피크 들어가면서 회사에서 보직을 안 주고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시키고 팀원에서 보직을 안 주고 저 지방 한직으로 보내고 하는 것들을 견디지 말고 나오라고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냥 견디라고 그래요. 오히려 그걸 견디면서 이 이유를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나오게 되면 새로운 바닥에서 시작하는 것들은 훨씬 더 험난하기도 하고 그쪽에 있을 때는 내 안에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밖에 나오게 되면 자존심을 다 내려놔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남아있으라 이런 얘기를 요즘 많이 충고를 해요. 그래서 직장에 1차 퍼스트 직장에서 있다가 2차 세컨드 직장으로 넘어갔을 때 월급 깎이는 거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 놨어서 그래서 자산 일부 준비해 놓고 그리고 내 마음의 소비에 대한 다이어트 준비해 놓고 해서 그 이후의 생활도 충분하게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경제적인 패턴들을 갖다 만들어 놓는 걸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